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지난 8월 13일에 미래통합당에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고 저도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환영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에 드디어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떤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는지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니 기본소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큰데요.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안, 왜 기본소득이 아닌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안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재원은 기존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통폐합해서 610만 명이 혜택을 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로 이 안은 기본소득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들에게만 지원하는 현금 지원 정책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 정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모든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노동 의무나 자산 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이 현금 지원 정책은 애초부터 이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같은 안을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기존의 현금 복지 제도들을 통폐합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의 사각지대가 더 깊어지고 빈곤의 심화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제도로 610만 명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볼 때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의 국민은 19.5%나 되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빈곤의 사각지대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재난지원금 두고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장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미래통합당 안처럼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들에게 소득을 지원하게 되면 이 소득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포함해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30% 이하 국민들이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주거급여와 의료, 교육급여는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입장에서 이 88만 원 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월 78만 원 정도를 벌어서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서울의 1인 가구여서 최대 26만 원 보장받는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78만 원이라는 소득이 중위소득 50% 기준선인 88만 원보다 딱 1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원래는 이분은 주거급여까지 포함해서 104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인데 오히려 88만 원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결국 이 88만 원의 빈곤선을 맞추자라는 제안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급여를 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더 줄어듭니다. 2008년에 재산도 적고 임금이 적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어요. 작년부터는 만 30세 이상 연령 제한도 없어져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연말 세액공제가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었던 것처럼 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 근로장려금을 보너스처럼 받아왔습니다. 568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고 있을 정도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안은 아무 대책 없이 이 안을 통폐합해서 선별한 국민들에게 88만 원의 소득으로 살아가도록 상한선을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90만 원의 노동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미래통합당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딱 2만 원이 높아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 제도도 받을 수 없는데 근로장려금마저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월 90만 원 버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더 낮아지게 되죠. 미래통합당이 없애겠다고 했던 사각지대, 빈곤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를 통폐합한다고 할 때 그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그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해야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미래통합당이 제안하고 있는 여러 기존 제도들의 통폐합은 기존의 혜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게 되는, 오히려 소득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좋은 정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미래통합당의 안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 중에 누구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고 누가 가장 어려운지를 경쟁하고 선별하는 제도를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아주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누군가만 독점하고 있는 이 부를 모두가 나눠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불쌍한 사람들 소득 보장하는 정책, 이 정책만으로는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선별복지해왔던 우리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선별하는 복지를 기본소득이라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들 속인 것을 사과하면서 선별복지로 가겠다고 명확하게 밝히던가, 아니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선별하지 않고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본질을 향해서 가던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미래통합당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축입니다. 기존의 복지 제도를 통폐합해서 복지를 축소하는 안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소득도 보장하는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답게 이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